이 집무실 이전을 두고요, 여야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선 불복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라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보시죠.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용산 이전은 민생엔 백해무익하고 국가 안보엔 재앙과도 같은 선택입니다.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에게 설설 기면서 안보를 팽개치던 정권이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1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헛소문이나 내고, 원래는 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기사도 좀 뭔가 긍정적인 내용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미래 낙관적인 내용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보면 전혀 뭐 이런 허니문 기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경험에 의하면 이전 대선에는 허니문 기간이 한 달, 두 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의 논조도 그렇고 언론의 논조도 상당히 당선인도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야당이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당에서는 그래도 할 말 있으면 꾹 참고 그냥 뭐 좋은 말만 하고, 또 저도 이제 방송을 좀 모니터하다 보면 이제 양쪽 패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보면 상대편 패널도 나오면 뭐 잘하게 도와줘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거 대선 전과 후가 똑같아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갈등과 좀 분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지금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이 갈등은 징조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있었잖아요. 3월 10일 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윤 당선인을 축하를 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의 분위기랄지 마음이 어떤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또 결렬됐잖아요. 그다음에 또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취임도 안 했는데 취임덕이 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임덕에서 빗댄 취임덕.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키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과연 갈등과 이렇게 가서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참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입장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윤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차이 0.73%에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적어도 취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전과 관련해서 안보랄지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와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내부적인 불만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취임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잘 이끌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양보하고 협조하고 그런 게 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보면은 이철희 정무수석하고요,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청와대 회동을 위해서 또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별 의미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뭐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또 이번에도 불발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이 또 이 의제로 올라갔길래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된 겁니까? 지금 뭐 가장 핵심 의제는 지금 청와대 용산 이전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예비비를 이제 받아야만 이제 이전 당선인 취임 전에 이전할 수 있는 건데, 496억 원을 지금 국무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은 상당히 어렵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을 때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거절을 당할 걸 만나는 것 자체는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어제 다시 회동이 이제 무산됐는데, 전 둘 다 현직 대통령이 마찬가지고 당선인이 마찬가지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밖에서 자꾸 저는
양쪽의 측근들이 뭐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또 이쪽에 이제 당선인 측의 어떤 뭐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측근 의원들이 나서서 대리전을 벌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자체가 청와대라는 게 결국은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다시 옛날 그대로의 정쟁을 한다? 이게 도대체 국민이 볼 때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정치를 발전시키자면서 똑같이 옛날 같은 정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 광화문시의 탈청와대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뭐 광화문도 용산 안 되고 이거 이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궁색합니까? 네. 광화문이 안 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했더니 안 된다면서요? 그럼 광화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야죠. 그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청와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반대할 논리는 사실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다만 이것이 이렇게 빠르게 의견 수렴 없이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대로 된 추계 없이 할 수 있느냐 문제제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만나서 문제제기를 해야죠. 그럴 때 당선인도 탈청와대 자체가 상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 공간을 바꾼다고 해서 정말 관료사회가 바뀌는 겁니까? 대한민국 바뀝니까?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선의 의지가 바뀌어야죠. 그렇다 그러면 당선인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죠. 민주당을 만나서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만이 탈청와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양측의 어떤 측근들이 나서서 이런 대리전 하지 말고 두 사람이 진짜 만나서 원샷으로 타결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고 있는데요. 전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의원님께 여쭤보면 2주 동안 안 만난다. 신구 권력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건 청와대 이제 떠나는 청와대로서도 굉장히 부담 아닙니까? 그럼요. 엄청난 부담이고 난처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차기 행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리고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측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사면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아닙니까? 여러 언론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국가 컨트롤 타워 이전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이전, 합참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방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것이고 합참은 군영을 담당하는 군영, 것이죠. 군정, 예. 네. 군정과 군영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옮기는 문제는 그냥 이것을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것이고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옮기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는데 바로 광화문은 불가능하다는 공약 파기에 이어가지고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을 단 5일 만에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단 5일 만에 결정을 하고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한 번 옮기면 30년, 50년 써야 됩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통령 수영장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청와대 연무관의 네네. 경호실의 경호 직원들이 체력 단련장으로 쓰고 있는 수영장이죠. 대통령 전용의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법과 인수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당선자 예우에 관한 비용을 예비비로 할 수가 있고 인수위 사무실 설치나 이런저런 운영과 관련한 예비비, 네. 그다음에 이 예비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그 이전에 인수위원회가 집행해왔던 그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 신청을 하게끔 인수위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 양보를 해서 496억이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전에 통상적인 인수위가 대개의 경우 20억, 21억, 23억 이렇게 써왔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법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결정은 당선자가 하고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이 직권남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직 대통령에게 미루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좀 만나서 축하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또 차기 정부가 잘 좀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저는 네. 빨리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언론에 다 대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전에 협의하고 만나고 합의해서 조율해가지고 국민들께 함께 발표하는 형식으로 가야죠. 네. 지금 이게 온 나라의 이슈를 다 집어삼킬 만한 그런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경제와 민생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대통령제 인수위원회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대통령이 일하고 잠을 주무시는 장소는 조금 순위를 뒤로 좀 밀어가지고 차분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 권력에 대한 어떤 이 존중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대화나 이런 소통의 이런 방식을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저 전재수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서로 이제 존중하고 그리고 이제 전 대통령 박수 받고 떠나고 그런 전통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이런 방식이라고 보지는 않고 네. 참모들이 아마 양분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분된 참모들의 견해들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다수의 그 참모들의 의견에 동의를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지금 왜 이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허니문 기간 갖고 저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박수치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기대와 희망이 있다 그러면 지방선거도 그냥 싹 우리 당이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한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슬퍼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이건 절대 그렇게 했다가는 지방선거 진다. 일단 각을 세우고 기에서 눌리지 말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걸 보여줘야 지방선거에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싸우면은요 누가 손해입니까? 새로운 권력이 손해입니다. 구권력은요 이제 저기 뭐 어떤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뭘 하거나 할 일이 없어요. 네. 퇴임하셔서 양산 자택에 가셔갖고 이제 그 지역에서 존경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권력은 국정 동력 확보해서 개혁도 해나가야죠. 민생도 챙겨야죠. 경제도 챙겨야 되는데 그 민생 경제 챙길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확 이런 문제로 들이받아갖고 상당히 그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신권력이 왜 구권력하고 충돌을 해서 뭔 이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와대 이전 문제는 워낙에 그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얘기하셨고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고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시대도 변하고 했으니 좀 과거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번 해보자. 네. 솔직히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 집중해서 그거 발목을 잡는 거는 지방선거라고밖에는 못 보는데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좀 생각해서 그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건 결단하고 실행하면 되는 일인데 그런 거는 좀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명확하게 갈리는 점 여기서 돌직구쇼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걸 당리당략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6월 1일 이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고 있습니다.